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종제, 종제격, 종살격. 자, 종제격이나 종살격이나 길이, 그 이치는 일야, 하나다. 결국은 그 따라가는 대상이 재성이냐 칠살이냐는 거지. 결국은 왕한 세력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그 이치는 같다. 그 말이죠. 기세가 편황하죠. 어떤 기세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왕하고 일주는 뭐예요? 묵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가 약하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가 무력해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 왕한 세력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득불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득불 종기왕세야라, 그 왕한 세력의 종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뭐다? 종살 종제, 따라간다 그 말이죠. 자, 종제격은 이유인. 만약에 종제격은 자 내가 있고 자 재성이 있으면 재성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재성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인성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성이 있어버리면 자 인성이 나를 생해주면 첫 번째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밥 굶을만 없으면 차갓집이 안 산다고. 그런 것처럼 내가 인성이 나를 생겨주면 내가 힘이 생기면 재성을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안 따라가려고 하겠죠. 자존심에 그렇게 생길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재성이 인성을 그걸 해버려서 역할을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재성에 따라가겠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예측이 되는데, 자 뭐라고 했는데 볼까요? 종제격에서 이 유인 인성이 있으면 수 모름지기 또는 반드시 간 인 시부 통근. 자 인성이 통근했느냐 안 했느냐, 시부 했는지 안 했는지, 통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아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러죠? 인성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라고 하는 거죠. 인성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내가 재성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고, 인성이 뿌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인성이 나를 생존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역시 뭐다? 재성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어 가령 인묵은 인성이 뿌리가 없으면 불의 상종, 구애를 안 받아요. 상종, 따라가는데 구애됨이 없다. 즉 그냥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왕십만조에서 자 병화가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인목이 없죠. 그래서 병화가 묵은이고, 자 을목은 뭐죠? 인성이 있었죠. 인성이 있는데 인성에 뿌리가 있나요? 역시 없어요. 을목 여묵은, 을목도 역 또한 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기예라야, 그 예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자 인성이 있어서 내가 나를 생해 주어 가지고 내가 힘이 돼 가지고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재성을 따라가는 종제격이었는데,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좀 뭔가 자존심을 세우고 이 좀 기 좀 펴보려고 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그냥 깨갱한다는 거죠. 야,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내가 자 남자라고 보고요. 재성이 뭐죠? 재성은 처죠. 자, 처가 능력이 많아요.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 능력도 없고. 그럼 어때요? 처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왔어요. 자, 어머니는 인성은 나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돈 뭐 사업자금 대줄게. 돈을 막 갖다 대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힘이 있죠. 그러면 마누라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죠. 집사람 눈치.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서 소리만 그래요. 어머니 말로만 아들을 위해 주는 거죠. 그럼 뭐죠? 여전히 경제권을 재성이 갖고 있다면 뭐죠? 역시 그냥 나는 와이프 집사람 말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뭐예요? 자, 내가 기본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따라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마저도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역시 이 와이프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어머니가 돈이 있어서 어머니가 나를 서포트 해준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인생하로 나에게 나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나는 역시 부인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죠. 그때는 종제격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사주에 재성이 많고 이 견살, 칠살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재생살로 가는 거죠. 그런 즉
이 종살로 논한다. 재성이 있어도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칠살의 기운이 강해져서 이런 경우는 역시 종살로 논한다 그 말이죠. 종제격이 행운,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체기, 가장 꺼려하는 것이 비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겁은 뭐예요? 재성을 다투는 거죠. 자,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처의 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나를 버리고 부인의 뜻대로 살고 있었는데 비겁이 뭐예요? 형제잖아요. 형제가 와서 집사람에게 한 소리씩 거들죠. 나를 위해서. 그럼 뭐예요? 처는 깨갱하고 나의 기운이 윽석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대등해진 관계가 안 되더라도 나는 뭐예요? 부인에게 그동안 억눌려서 살았던 것을 반기를 들고 싶어 하죠. 그런 이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제격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비겁이다. 비겁이 오면 뭐죠? 나의 재물을 같이 논하기 때문에 재성이 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좀 너그러워지는 거죠. 자, 당 또는 중국말로 탕 하면 뭐예요? 그는 만약에 뭐뭐이라면 그 말이죠. 사주의 사주 원국에 식상이 있다로 가면 그런즉 능화 비겁의 손발을 빌려서 재성을 생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내가 이렇게 재성이 있는데 내가 이 재성을 그걸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형제가 와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면서 내 재물만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밥상에 숟가락 먼저요. 그러면은 내 재물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자, 사업이 잘 돼요. 식당이 잘 돼요. 형제들이 와서 전부 손을 빌려줘요. 손이 뭐예요? 식상이죠. 와서 손발을 빌려서 열심히 같이 도와서 가게를 키워요. 그 뭐예요? 재물이 늘어나는 죠.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가듯이 비견이라든가 겁재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계시켜서 이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역시 부자가 되겠죠. 돈이 많아지겠죠. 그런 경우는 자, 여기 그 말이에요. 그런즉 식상이 있으면 비겁을 화한다는 것은 비겁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식생제로 재성을 생해준다 그 말이죠. 부즉 그렇지 않으면 불면 파격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없어서 재성을 생겨줬으면 뭐예요? 결국 재물 가지고 다투니까 결국은 객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관살을 보게 되면 설재, 재성을 설기시켜주는 재성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불미, 아름답지 않다. 이건 이제 재성의 관점에서 본 거죠. 자, 재성이 있는데 여기에 관이 오고 칠살이 오면 뭐죠? 재성은 관이나 칠살을 생해주죠. 자, 관이나 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성이 생해주는 거지만 재성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관이나 살이 내 기운을 빼가는 거죠. 그게 화예요, 화. 그래서 관살 설재, 재성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니까 재성 입장에서는 내 돈이 나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불미, 아름답지가 아니하다 그 말이죠. 좋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종살격은 행, 반가워하는데 재성이 어떻게 운이 어떻게 재생살로 가는 운을 반가워한다. 당연하겠죠. 종살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칠살을 생해주는 재생살 운을 반가워하겠죠.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인성이 있으면 뇌가 있고 재성이 있고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고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생이니까.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설기시켜요. 관살을 관이나 칠살의 기운을 관살이나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불미 아름답지 않다. 지금 왜 아름답지 않아요? 인성은 결국 또 누구를 쓸 거예요? 아를 생해주죠. 그러면 내가 종살격이라고 하면 나 자신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복하고 무슨 칠살에 따라가는 거죠. 이 관살에 따라가야 되는데 인성이 오면 어떻게 해요? 관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그 알량한 힘을 나에게 심어주면 어때요? 내가 스멀스멀 방귀를 들고 싶죠. 더 이상 내가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종살을 여기에 따라서 이 대항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종살격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역시 인성이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나를 생해주는 구조는 아름답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겁도 역시 뭐예요? 마땅하잖아요. 왜 그렇죠? 비겁이 오면 뭐예요? 으쌰으쌰 힘이 생기죠. 내가 형제들하고 어울리시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칠살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동네 깡패한테 맞고 있으면 칠살 일대 형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형제가 같이 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역시 종살격이 성립될 수 없죠. 그리고 이 식상, 제살, 식신이라도 상관으로 칠살을 제압하는 것은 위책이 가장 꺼려한다. 왜 그렇죠? 이것은 칠살을 지켜야 되니까 종살격이잖아요. 그렇죠? 종살격인데 칠살을 그글해버리면 종살격이 깨져버리니까 안 되겠죠. 근데 식신 상관이 뭐래요? 식신 제살하죠. 칠살을 제압을 합니다. 극제를 관도 마찬가지고 식신 제관 상관도 거의 상관이나 식신이 칠살이나 정관을 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상의 운은 아름답지 않고 가장 꺼려하는 바가 된다 그 말이죠.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종격은 종살이 됐든 종제가 됐든 종격은 최기 가장 꺼려하는 법이 뭐다? 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거슬리는 거죠. 뭐다? 기왕세야라. 그 왕한 기운의 세력을 역행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냥 종은 뭐예요? 그냥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기명을 썼잖아요. 기명 자신을 버려버리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따라가는 거라죠. 그런데 뭔가 나에게 힘이 생기는 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을 그 힘에 대해서 거역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격에서 가장 꺼려하는 것은 왕한 세력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 그런 마음, 불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